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6월 27일이네요. 목요일인데요. 내일이면은 이제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제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자체 유튜브 방송이죠. 아마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고 미리 녹화해 놓은 방송이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매일 한 개씩은 좀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가 없는 날은 이제 그날 올려드리기보다도 그 전에 찍어놨던 것들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양해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를 유심히 봤는데 질문이 없어서 굳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러기보다 또 이제 제가 매일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질문이 없을 때에는 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생각한 기발한 방법이 뭐냐? 저도 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 요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TV조선이나 TV동아, JTBC 같은 데에서는 그날 나온 이제 그 자사 신문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침마다 실리면은 꽤 유익했는데 저도 조금 약간 패러디라기보다는 비슷한 컨셉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또 사건 사고가 좀 많은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사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자, 먼저 이 단독 기사인데요. 지금 화면에 아마 나갈 겁니다. 제가 그 URL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화면에 나가는 그 기사 헤드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그 5가족의 어머님이 이제 음주운전 SUV에 치여서 28m를 날아갔고 아스팔트에 내동댕이가 쳐져서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하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도 참 참담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어떤 자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게 섰기 때문에 그 흔들림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하지만 이런 기사 봤다고 제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나눠야 된다라고 보고요. 절대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맹정하게 아주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일단은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걸렸다든지 잠깐 자다가 걸렸다든지 후진을 잠깐 했는데 좀 억울하게 걸렸다든지 이렇게 조금 억울한 사건들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고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다 똑같이 취급할 게 아니라 엄중한 사건과 억울한 사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조금 케어를 해주더라도 이쪽은 엄하게 처벌을 하자. 이게 저의 어떤 그 철학인데요. 물론 다원주의 사회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제 의견에 반박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건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구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엄중하게 처벌을 받으셔야 되고 작년 11월에 생긴 윤창호법 1번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요즘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다 똑같은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엄중한 국가의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기사고요. 영정사진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숙연해집니다. 한창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실 때인데 일단은 좋은 곳에 가시고 저 역시도 이제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그 화면 나가고 있나요? 네, 부산 MBC 기사인데요. 윤창호법 시행 이틀째 음주운전 적발이 2배가 늘었다. 사실 헤드가 이런데 내용을 보면 과연?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면허 취소 운전자가 7명, 면허 정지 대상자가 5명, 그러니까 14명인데 이게 이제 첫날에는 6명이 걸렸다 이거죠. 6명, 14명, 12명이구나. 숫자를 계산을 못하네. 자, 그러니까 윤창호법 시행 첫날엔 6명이 걸렸고, 둘째 날엔 12명이 걸렸다. 근데 이거를 통계를 보통 적어도 2달 정도는 보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이게 2배 올렸다고 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기사를.
기자님이 조금 기사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뭐 기사 욕심이 있으면 조금 헤드를 갖다가 좀 낚시성으로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조금 이거는 헤드가 좀 너무 하다라고 싶은 헤드입니다. 음주 적발 2배가 된 게 아니라 전날 6명 걸렸고 오늘 12명 걸렸다. 그래서 일단 윤창호법 시행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이 기사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그 기자 수첩인데요. 매일일보인가요? 네, 매일일보에 김양훈 기자님이 쓰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글 굉장히 그 오늘 처음 봤는데 시야를 좀 넓게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까지는 이 음주 단속에 대한 것을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음주운전 무조건 나쁘다. 음주운전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대부분 그 칼럼이나 기고글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글들이에요. 뭐 아침 음주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대부분 경찰들이 쓰는 글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기자님이 쓰신 글을 보면은 뭔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하게 돼요. 저도 요거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출근길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는 그 시간이 짧아졌고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일찍 쉬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 문을 닫을 지경이다. 시간이 짧아지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영업자들 위해서 음주 단속을 하지 말란 얘기냐? 술 먹고 일찍 들어가는 게 그게 정상 아니냐? 아침에 숙취운전 안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걸 알고 미리 반론을 해놨어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단속을 하더라도 보안 단속을 하자.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를 하는 건 좋다. 논리가 이렇죠. 강화를 하는 건 좋고 아침에 단속하는 건 좋은데 그걸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대적으로. 그냥 아침에 단속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경찰청 내부에서 보안으로 하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대대적으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것이 논리예요. 사실은 이 논리가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원주의 사회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분 편을 들기보다도 사실이에요. 좀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워진 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것을 경찰청 내부에서 보안 단속을 자영업자들 때문에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조금 의문은 들어요. 의문은 드는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시책을 내놓을 때에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맞느냐 그 얘기를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어떤 시책을 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어떤 윤창호법에 대한 단속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벤트성이 짙거든요.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숙취 단속을 뭐 그동안 안 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윤창호법 개정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감이 많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속들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해 관계들을 물론 뭐 단속하는데 무슨 자영업자 눈치까지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 말씀대로. 제가 뭐 이분 편을 들기보다도 그런 의견이 있다. 김양훈 기자님은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무슨 음주 단속하는데 무슨 자영업자 눈치를 보고 근데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자영업자 입장에선 아이고 기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생각은 다각도로 해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꼭 한쪽 면만 봐서 음주운전자 죽여야 된다. 무조건 단속해갖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파생적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면을 보자는 거죠. 제 입장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이 음주운전 구제를 또 그 받으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 카톡 글은 저희 그 의뢰인이 저한테 쓴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희 아는 성우분 통해가지고 녹음까지 해놨거든요. 마지막에 저희 미디어 팀이 좀 틀어드릴 건데 사실은 이게 음주운전 적발되신 분들의 심정이 딱 이거 아닌가 싶어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고 싶다. 이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따가 지금 미디어팀이 그 카톡 내용하고 같이 이제 그 영상 음성이죠. 음성을 좀 같이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 무조건 죽일 놈이다. 음주운전 구제자는 뭐 볼 것도 없다. 다 살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꼭 그렇지만 또 않다. 이분들도 선량한 우리 이웃이고 또 뭐 과거에 이런 분들은 뭐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가 돼서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됐지만 뭐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음주운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 사건은 아니거든요. 경미하게 적발되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오해 없이 조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얘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앞으로 자주 좀 뉴스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27일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카페죠? 카페에 올리시는 게 낫겠다. 유튜브는 좀 댓글이 어려우니까 저희 카페 모두 다 행정사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뭐든지 궁금하신 거 교통 관련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통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 올려주시면 거기다가 제가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카페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도상에는 아주 작지만 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법치국가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에 저는 커다란 자부심을 가집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을 어겼으니 그에 상응하는 죗값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만 내 다시는 안 하리라 후회와 반성,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마음 조이며 살고 있네요. 송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남들이 그리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정말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 이들을 나는 도저히 등돌아 저버릴 수 없다는, 제 사건을 잘 해결해달란 말씀이 아니니 정말 오해하지 마셔요. 주변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며칠 몇 날을 속만 태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두 다의 문고리를 두드렸습니다. 송 대표님 이하 임직원분들께서 허물없이 이내 속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심에 너무도 힘이 나고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 대표님 이하 임직원분들께 정말 힘이 되고 있다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한 올리고 싶었습니다.